자, 이번 시간에는 모달 어널리시스에서 여태까지는 이제 그 댐핑이 없었는데 실제 시스템 댐핑이 있으니까 이제 댐핑이 있으면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forced response를 이제 배워야겠죠. forced response는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먼저 그 식을 유도를 해볼게요. 일전에는 이제 C가 0이어서 M하고 K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C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C가 있을 경우에 소위 매직 매트릭스가 존재하느냐, 이그지스트 하느냐, 개런티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커플을 디커플 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이겐 벡터가 있었는데 그 아이겐 벡터가 C 매트릭스에 있을 경우에도 존재하느냐는 개런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C를 M과 K의 컨비네이션으로 알파 M 더하기 베타 K의 컨비네이션 정의를 하고 여기 이것만 정의하면 부족하고요. 이렇게 구해진 어떤 그 식이 마침 우리가 앞에서 배운 2제타 오메가 N이라고 이미 그 디커플돼서 풀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좀 센 가정이지만 또 이제 댐핑이라는 것이 또 이제 실험값으로 정해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 놓고 나서 풀게 됩니다. 그럼 벌써 예측을 하셨겠지만 이제 디커플 되는 이퀘이션 모션에 댐핑 텀이 들어가서 챕터 1, 2, 3에서 배웠던 그 댐핑 텀이 들어가는 거랑 동일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C 대신에 알파 M 더하기 베타 K라는 텀이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그럼 절차는 똑같느냐? 똑같습니다. 네 가지 스텝 기억하시죠? 첫 번째 S를 정의한다. S를 M의 하프 인버스 매트릭스와 P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P 매트릭스로 정의를 하고 이제 S를 통해서 이제 시스템을 디커플링 하죠. 그럼 그 과정에서 M half inverse랑 P는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그 똑같이 하고 여기서 이제 요 텀이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미분, 그러니까 그 velocity 미분에 이제 x를 SR 다수로 치환을 했고 S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요 가운데 이제 C가 A 알파 M 더하기 베타 K로 들어간 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그 S를 다시 이제 M half inverse의 P로 치환을 하면은 이제 얘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되고 얘는 그 뭐죠? 아이겐 밸류 다이아고널이 되면 이 가운데 텀은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 텀은 이제 M과 엮여 있는 애들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될 것이고 이제 K와 엮여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죠? 베타가 이제 곱해졌으니까 베타를 곱한 다이아고널 텀, 베타를 곱한 아이겐 밸류 다이아고널 텀으로 됩니다. 이제 문제에서 간단하게 알파는 여기 아직 안 줬구나. 예, 그럼 이제 알파가 살아남아서 알파 I 그다음에 이제 베타 그 다이아고널 텀이 돼요. 근데 사실 이것도 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제 여기에 더블이 있고 이제 여기에 first derivative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은 이제 결국은 그 컴플렉스 한번 그 velocity 텀에 대해서 풀게 돼서 이제 얘를 요 전체 요 값을 뭔가 핸들을 해주기 위해서 앞에서 맨 처음에 정의했던 알파의 베타 오메가 제곱이 마침 우리가 전번에 풀었던 2제타 오메가 n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가정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뭐 알파 베타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꼭 같을 수는 없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모든 것이 다이아고널 텀, 2제타 오메가 n의 다이아고널 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풀 수 있죠. 우리가 그 뭐 호모지니어스 그 프리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칙도 다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풀은 다음에 다시 이제 X로 치환을 해준다. 댐핑이 들어갔을 때 중요한 점은 풀기 쉽게 이미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MCK 시스템의 식을 쓰려고 이런 가정 텀이 들어간다. 이 텀이 들어가야지만 기존에 이렇게 잘 세팅되어 있는, 매스메리컬리 잘 세팅되어 있는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force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force도 마찬가지죠. force가 들어간 것은 뭐, 그, homogeneous하고 particular solution이 나누는 거니까 그대로 풀면 됩니다. 일단은 force가 예를 들어서 M2에만 이렇게, 작용한다고 치면은 force는 0, F2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이제 제너럴한 케이스에 뭐 force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으니까 B matrix라는 것을 정의를 해가지고 BF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리 스텝 똑같죠? S를 정의하고 S를 곱해줘가지고 결국 디커플 만든 후에 솔루션 구해서 컨버트 하는 것처럼 M하고 P 매트릭스 변화 없죠. force가 있건 없건 변화가 없고 앞에서 이제 댐핑이 들어간 텀에 이제 여기가 0 대신에 force가 들어간 텀이 빠졌네요. 네, force 있으면 여기 force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 빠졌을까?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소위 그 아까 댐핑을 다룬 식과 이 식에 요 그 뭐지 force 텀이 들어가는 여기는 S 트랜스포즈 BF가 되겠죠. 음, force 텀이 되고 이제 이게
가해진 힘을 coordinate transform 했기 때문에 어떤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요거는 앞서 말했듯이 2제타 오메가 n의 다이아고널로 그냥 정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옵테인하는 coupled equation은 우리가 계속 챕터 1, 2, 3에서 배웠던 이런 그 2차 방정식이 되고 기억나시나요? 이제 요게 transient response 이게 particular solution 그러니까 steady state response 이거 convolution integral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다 구한 후에 좀 어려워졌죠. 그 심플한 케이스에 비하면 하지만 뭐 다 풀 수 있는 이것을 다시 컨버트해서 최종을 구한다. 요게 모달 어널리시스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모달 어널리시스 개념을 잘 잡고 있으면 뭐 댐핑이 들어가고 폴스 들어간 것은 뭐 전혀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네 가지 스텝이 제일 중요하죠. 결국은 매직 매트릭스인 S를 잘 정의하고 그걸로 시스템을 디커플 시킨 다음에 풀어서 다시 환원한다. 이 절차는 똑같고 다만 이 매직 매트릭스가 존재하느냐 그리고 잘 정의된 아이겐 벡터를 기반으로 쓰려면 이런 댐핑이 꼭 마침 이런 관계가 가진다는 가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가정을 이용하면 댐핑 텀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이아고널 텀, 2제타 오메가 n 텀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뭐 풀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